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주입해온 하나의 거대한 주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라.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이 금과 옥조 같은 조언은 마치 삶의 정답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맞았던 그 말이 지금은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족쇄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판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함이라는 미덕을 지키는 동안 게임의 설계자들은 룰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축이 미덕이다 라는 말이 진실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71년 이전 근본이제가 유지되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돈은 곧 금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고 함부로 늘릴 수 없는 희소성이 보장되었죠. 땀 흘려 번 돈을 모으면 그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던 시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생 이전 세대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와 함께 근본이제가 해체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금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들은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손에 넣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그들이 찍어내는 돈의 속도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전 세계 부채는 31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의 바다에서 화폐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저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한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일반 대중은 애초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때, 기름을 넣을 때 느끼는 그 희소성과 부족함을 자연의 법칙처럼 내면화하는 동안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숫자를 조작합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자원이라는 전제하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뼈 빠지게 경쟁하지만 그들은 화면 위의 수치만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애초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과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엄청난 양의 돈은 결코 여러분에게 먼저 도달하지 않습니다. 캔틸론 효과라고 하죠. 돈이 처음 풀리는 곳, 즉 중앙은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그 돈을 헐값에 이용합니다. 그들이 자산을 다 사들이고 난 뒤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가치가 다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돈이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효율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정교하게 의도된 메커니즘입니다. 종교나 국가의 경계조차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거대한 흐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라는 표현조차 너무나 관대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극소수의 집단 사이에서만 부가 순환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정치인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용된 배우일 뿐, 무대 뒤의 연출자는 따로 있습니다. 동네 축구 시합에도 심판이 필요합니다. 감시가 없으면 누구나 반칙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하물며 행성 단위의 자원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집단이 아무런 강제력 없는 명예 시스템으로 정직하게 경쟁한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이 세계는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는 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 무엇이든의 목록에는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식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악이 미덕을 연기하는 시대입니다. 그 연기가 너무나 정교하고 광범위해서 그 연기를 의심하는 사람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음모론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스스로
깨어났다고 말하며 시스템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혼란에 빠집니다. 진실을 알았는데 왜 당장 내일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인지 좌절합니다. 그들의 각성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여러분의 분노나 뜨거운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오직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준선, 즉 이미 정상 상태로 인식하는 그 수준에만 반응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확신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처럼 행동할 수 있는 내부의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미 한번 큰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그보다 작은 성공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그 영역을 한 번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내부에서는 비현실적이고 두려운 일로 인식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기준선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은 절대로 말이나 분노만으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와 한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불편한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이 지루한 방법만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축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인 도약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확신이 쌓여 더 큰 행동을 허용하고 그 행동이 다시 여러분의 기준선을 밀어올리는 지루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태를 바꾸려 애쓰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태하게 즐기기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부족하다는 전제로 규정하지 않는 마음의 기준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결핍에서 출발한 노력은 결국 그 결핍의 상태만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부족하고 미래에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상태 역시 또다시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무한 루프에 여러분을 가둘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온전히 기준선으로 받아들이고 결핍이라는 전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완전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창조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묻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용이며 가장 강력한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사연이나 간절한 소망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오직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진동에만 반응합니다. 겉으로 똑똑한 척, 혼자만 깨어있는 척, 세상과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저들이 심어놓은 희소성을 내면화한 패배자의 언어를 삶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그 조작된 설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부여한 풍요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진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